이젠 신당동 떡볶이보다 힙당동으로 더 유명한 신당동. 신을 모시는 당집이 많아 신당동이라 불렸다는 유래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당동의 귀신 신자를 새로운 신자로 바꿀 정도로 꺼림칙하게 여겨졌던 지역의 역사가 역으로 신기한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되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힙당동이라 불리는 골목은 흥인동과 황학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당동이 아닌 신당역을 중심으로 유명하고 이색적인 핫플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신당역은 크게 5개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이해야 살아남는다는 공식을 잘 보여주는 힙당동 골목, 고추장 떡볶이가 처음 탄생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 골목마다 숨은 로컬 맛집이 있는 백학시장, 충무 아트센터 주변과 사거리 맛집존, 먹거리와 술을 즐기러 오는 서울중앙시장이 있습니다. 핫플을 더 의미있게 즐기기 위해 신당동의 유래를 좀 더 파헤쳐 보았는데요. 신당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는 광희문이 있습니다. 도성안에서 죽은 백성의 시체를 내보낸다고 해서 시구문으로 불렸는데요. 그래서 광희문 밖 신당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망자를 위로하는 신당이 많이 생겨 무당골 혹은 신당골이라 불렸고, 집 없는 백성들이 공동묘지 근처에서 흙으로 토막집을 지어 사는 빈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 남쪽에 거주하던 일본인 수가 늘어나 신당동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묘지를 이전하고 토막집을 철거했습니다. 개발이 된 주택단지는 일본인과 상류층 조선인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당시 신당동은 친일파 이완용이 이사왔을 정도로 강남 개발 전까지는 부촌이었습니다. 이때 지어진 주택은 일본식과 서양식이 합쳐진 신식 주택으로 새로운 문물이라는 뜻을 붙여 문화주택이라 불렸습니다. 문화주택은 추후 빌라나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박정희 가옥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부촌이 되었다가 낙후되고 지금은 도심과 강남이 가까운 선호도 높은 입지가 된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데요.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 점집들이 곳곳에서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추장 떡볶이가 탄생한 곳, 신당동 떡볶이 골목입니다. 마봉님 할머니께서 중국식 떡 요리를 드셔보시곤 아이디어가 떠올라 춘장보다 고추장을 더 많이 넣어 가래떡과 야채를 볶은 새로운 형태의 떡볶이가 탄생했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떡볶이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마봉님 할머니 집과 마봉님 할머니 막내 아들 네가 있고, 맞은편에 양대산맥인 아이러브 신당동도 있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집은 요즘 떡볶이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점차 입맛이 적응했는지 홀린 듯이 먹었습니다. 백종원 3대 천왕에도 나온 우정이 닭발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순한 닭발을 주문하고 매운 소스는 조금만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매운 소스는 뇌가 얼얼할 정도로 맵습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정신없이 뜯었습니다. 신당역 3, 4번 출구 쪽에는 전통시장인 백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 시장 상인과 주민들만 아는 숨은 맛집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퓨전 양식집인 문화식당이 있습니다. 분위기와 맛을 모두 갖춰 데이트 장소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대표 메뉴인 삼합은 차돌 삼겹 불고기, 샐러드, 파스타면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새콤달콤한 맛을 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지로 모차렐라 치즈를 말아 구워 라구 소스와 먹는 멜란잔에는 입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귀여운 눈사람 디저트도 후식으로 주십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대박치고 신당으로 이사온 백화롱 베이글. 사장님이 뉴욕 3대 베이글 장인 밑에서 정통 방식을 배우며 일했다고 합니다. 훈제 연어 샌드위치와 백화롱 베이글을 먹어보았는데 직접 삶고 구워 만든 베이글이라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베이글이 유대인의 주식이었다고 하는데 한국인인 저는 빵을 주식으로 먹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정통 베이글을 먹어보니 빵보다는 밥 같은 느낌이 들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쫀득한 옹심이가 든 팥죽과 팥칼국수가 일품인 서울 3대 전통 팥죽집 신당동 천팥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충무 아트센터 쪽에는 동대문 엽기 떡볶이 본점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신당동 패션거리가 있는데요. 동대문 도매시장을 가깝게 끼고 있어서 의류 자재, 마네킹 등을 판매합니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면 패션몰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열리는 동대문 일요시장에는 고물가 시대에 보물찾기 하러 오는 MZ세대들도 있습니다. 의류와 생필품 등을 1,000원, 2,000원에도 얻어갈 수 있으니 일요일에 방문하신다면 잠시 들러 싸게 사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당역 사거리 맛집존을 돌아봤습니다. 회가 두툼하다는 우미회전초밥을 들어가 봤는데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밥 양이 적은 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문대로 연어초밥이 두툼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화사도 방문했었다는 진성 한우곱창도 있습니다. 한우곱창 2인분, 한우대창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대창은 느끼함이 덜한 데다 기름에서 깨끗하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곱창도 무난하게 잘 먹었는데 같이 구워 먹는 김치와 야채들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요즘 내장구이 시세가 높아지긴 했지만 깔끔한 내장구이를 먹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신당역 12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힙당동 골목 입구에 점집 같은 오싹한 건물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오픈 전부터 현장 웨이팅을 등록하기 위해 줄 서 있는데요. 간신히 입구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었던 화려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술주에 신당을 묻힌 주신당이라는 칵테일 바입니다. 꺼려할 만한 지역 역사를 특색 있게 잘 활용하여 신당동을 힙당동으로 만든 대표적인 가게 중 하나입니다. 민속신앙을 녹인 12간지 칵테일은 주신당만의 칵테일입니다. 칵테일에는 띠에 맞는 컨셉이 녹아있는데 용은 색이 바뀌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상큼한 허브티 향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칵테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라임 맛이 기본인 한국식 김렛으로 상큼하고 달달했습니다. 케이크는 항아리 뚜껑에 올려주는 흑임자 무스 케이크로 고양이를 갈라 먹어야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케이크 속에는 파당금이, 항아리 속에는 살구잼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신당역 웨이팅을 하는 공간에는 사주타로 팝업 스토어가 열려 있습니다. 신당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만의 부적을 만들 수 있는 이색 체험도 가능합니다. 사주나 타로를 본다고 하면 결제 후 엽전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저는 엽전 복채를 내고 타로를 보았습니다. 원래 싸정거리라 불렸던 이 골목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서울 최대 양곡시장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께서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가게를 넘겨받아 번창시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쌀가게 사이로 양곡 창고를 개조한 상점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영국 우편물실 컨셉 카페 메일룸은 음료를 주문하고 받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카페가 넓지는 않으나 3층까지 있고 날이 좋으면 루프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와 에스프레소, 블루베리 소르베가 조화를 이룬 블루베리 버번과 진한 스페인식 라떼, 코르타도를 마시며 이색적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그 외에 힙당동 골목에 특색 있는 맛집과 카페 4곳을 소개해드리자면 알고니 칼국수 등 특별한 메뉴가 있는 한이 칼국수, 힙하고 레트로한 치킨집 발라다, 골목 속 오래된 여인숙을 개조한 휴식처 같은 카페 레레플레이, 참나무 장작구이와 다양한 닭요리가 맛있는 계류관이 있습니다. 계류관이 있는 골목은 최근 들어 핫해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숨은 맛집과 로컬 맛집이 많으니 나만의 단골 가게를 찾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맛집뿐 아니라 곳곳에 보이는 팝업 스토어와 독특한 소품샵입니다. 예쁜 식기류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프랑스풍 쇼품숍 세실앤 세드릭, 숍이 2층까지 있는데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빈티지숍 컨셉으로 냉장 쇼케이스에 의류를 걸어놓고 판매하는 핍스마트도 있는데요. 식자재, 생필품,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해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소품숍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을 위한 문화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서울중앙시장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신당동이 새로운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중앙시장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이곳에서 서울시민 양국 소비가 70% 이상 이루어졌을 정도로 큰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술집, 맛집이 많은 곳으로 핫합니다. 중간중간 터있는 골목 속에도 로컬 맛집들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도 유명했지만 성시경의 먹을 텐데
70년대에 나와 더 유명해진 옥경인의 건생선은 다양한 방건조 요리로 인기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는 눈물을 훔쳤지만 생맥주와 함께 먹는 갑오징어 구이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술술 317은 안주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매장으로 들고 와 술을 주문하여 페어링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사이사이에 힙한 상점이 섞여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유명한 장진우 셰프의 쌀국수집 호25도 보였습니다. 시장 아래에 숨어 있는 신당 지하상가는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이 지하상가는 젊은 예술인들이 작업하는 공방과 전시실이 있습니다. 횟집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이야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당역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과거에는 꺼림칙하게 여겨졌던 신당동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매력을 더욱 끌어올려 좋아하여 상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너도 가봤으면의 신당역.